자,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S 도메인으로 가져왔고, 그 S 도메인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T 도메인으로 풀어주는 거 두 시간에 걸쳐서 했죠? 했죠? 예.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 여러 개의 미분 방정식을 쭉 풀어가지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오늘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한 미분 방정식.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지 알겠죠?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dt분의 di 더하기 3y는 예를 들어서 뭐 2다. 이렇게 된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텝 1서부터 스텝 5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차례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제 스텝 1은 뭐냐면, 자, 이 미분 방정식이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은 뭐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dt의 d제곱 i, 뭐 dt분의 뭐 di, 뭐 i 이런 텀들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어떤 그 함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텀들이 여기에 상수 더하기 상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할 수 없는 형태의 예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dt분의 di 곱하기 뭐 it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 뭐 이것도 이런 형태도 뭐 이렇게 치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지금 이런 형태는 하지 않고 오로지 이런 형태만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고 해놓고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자, 이게 우리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있는 그대로 돼 있죠. 여기 상수, 그죠? 1 더하기 상수에 함수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라플라스 변환이 오케이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오케이다. 스텝 1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자,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할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이 스몰 i가 라지 i로 바뀐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면 된다 그랬지? 맞아요? 그럼 3i는 뭘로 바뀌는 거야? 3i로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dt분의 di는 si, s 라지 i 마이너스 초기 조건인데, 그죠? s의 i 마이너스 i 제로인데, 이렇게 바뀌는데, 이 문제에서 초기 조건을 특별히 안 줬죠? 특별히 주지 않았으면 뭘로 간주하라고 했어? 0으로 간주하라고 했어요. 얘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2라고 하는 거는 라플라스 변환 테이블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2라고 하는 건 뭘로 바뀌지? S분의 2로 바뀌죠. 이게 스텝 2예요. 자, 이거 스텝 1, 스텝 2. 자, 그 다음에 스텝 3. 스텝 3에서는 여기서,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지? IT죠? 맞아요? IT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였어? 라지 i가 되겠지? 그럼 스텝 3에서는 라지 i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라. 그럼 i는 뭐가 되나? s에 s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또 스텝 3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스텝 4에서는 이제 뭘 해주면 되나? 얘가 타입 어디에 속하는지만 판단해 주면 되겠죠? 타입 몇 번이야 이거? 1번이죠? 왜? 얘가
1차식에 곱 맞는 거 돼 있지 얘가. 그러면 타입 1번은 우리가 어떻게 써주는 거지? i는 s 더하기 3.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러면 얘 구할 때는 얘를 제로를 만들어줄까? 0이죠. 그리고 얘를 제외하고 여기다 0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제외하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니까 s 이퀄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을 여기 s에 넣어주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텝 5에서 얘를 우리가 it로 붙여주면 되죠. it로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얼마야? 얘는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머가 얼마야? 3분의 2 그냥 상수로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되겠죠? 맞아요? 자, 우리가 스텝 5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근이 맞는지 안 맞는지랑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음미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자, 여기 t를 한번 0으로 보내봐봐. 얘 t가 0을 보내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뭐가 돼? 1이 되죠? 그러면 얘가 이거 이걸 0으로 보낼 수 얼마야? 0이죠. 그 0이 여기 초기 조건하고 같아야 돼. 여기 초기 조건이 뭐였지? 0이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봐.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대죠. 이 전체가 다 0으로 가지.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전체가 3분의 2가 되죠. 얘가 무한대로 됐을 때. 자, 여기서 얘를 이제 무한대로 보낼 때는 이 미분텀을 그냥 0으로 한번 나가요. 0으로. 그럼 어떻게 돼? i는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얘랑 같아져야 돼. 얘 무한대로 보냈을 때하고. 그래서 이 스텝 5에서는 답을 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음미하라. 음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자, 음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나? t 콜 0일 때 이게 근이 it가 우리가 i0랑 같아야 돼. 중값하고. 무슨 얘기 알겠죠? 네. 그 다음에 t 콜 무한대일 때는 이 미분 텀들을 뒷팀의 di를 다 제로로 놓고 저걸 풀었을 때 그 근하고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 알겠죠? 응? 근데 이제 뭐 사실 이거는 여기가 상수일 때 사실은 해당하는 텀이고 상수가 아닐 때는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상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분 방정식 1, 2, 3, 4, 5 스텝 1, 2, 3, 4, 5를 갖다가 이렇게 쭉 놓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문제를 하나 이렇게 풀어보고 그게 이제 스텝 1, 2, 3, 4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미분 방정식 풀어지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이그젠플을 봅시다. 자, 이그젠플에서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여기 L이고 여기 R이고 여기에 어떤 값이 있을 때를 한번 먼저 봅시다. 얘가 5V라 그러고 얘가 L 이퀄 뭐 1헬리라 그러고 R이 3옴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I0가 1A라고 가정을 할 때 다음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미분 방정식을 일단 먼저 세워야 되겠지? 맞아요?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 IT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몇 볼트가 걸리나? 1 dt분의 di 볼트가 걸리겠지? 네. 그 다음 여기 몇 볼트가 걸리나? 3i 볼트가 걸리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 걸리는 볼테이지, 여기 걸리는 볼테이지는 준 볼테이지랑 같아야 되겠죠? 네. 여기 몇 볼트가 걸려? 5랑 같아야 되겠지. 자, 이게 미분 방정식 세운 거죠? 네.
자,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죠? 그죠? 여기하고 다 이렇게 상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 여기부터 시작하라 했어. 그럼 뭐가 돼요? 3 라지 i가 되겠고. 자, 얘는 뭐가 돼? si 빼기. 초기 조건이 뭐야? 1이겠지? 1 더하기. 이거는, 얘가 뭐가 돼요? S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주면 되겠어? i의 S 더하기 3이고. i가 없는 건 다 넘겨주면 되겠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얘가 더하기 1 되죠? 이렇게 넘어가면 더하기 1 되면 얘는 S분의 S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i는 뭐가 돼? S에 S 더하기 3에 S 더하기 5다. 타임 몇 번? 1번.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스텝 3이지? 맞아요? 스텝 4에서는 어떻게 주면 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타입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S 더하기 3이고. 자, 여기다는 뭐 넣어야 돼? 얘를 제외하고 여기다 뭐 넣어야 돼? 0 넣어야 되죠? 그럼 얼마야? 3분의 5가 되겠죠? 자, 여기는 뭐 넣어야 돼? 얘 제외하고. S 대신에 뭐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3 넣어야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이거 위가 뭐가 돼? 2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3분의 5,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빼기 3분의 2의 마이너스 3t 되겠죠? 맞아요? 이게 답이죠? 우리가 이거는 IT는 한번 써야 되겠네. 여기서 IT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됐죠? 자, 이걸 해준 다음에 뭘 해주라고? 음미를 한번 해봐야 되지. 제일 처음에 여기다 t 대신에 제로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가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얘가 1이 되니까. 1이 되죠? 1은 1A 여기 준 거랑 같지? 맞아요? 그 다음 t 이걸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제로로 가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인덕터는 초기에는 전류를 방해하지만 나중에는 얘가 전혀 작용을 못하지. 없는 거랑 같지? 그냥 도선하고 같아. 그럼 나중에 결국 전류는 얼마로 가는 거야? 3분의 5A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전류는. 그럼 이거 만약에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시작은 몇 암페어 사는 거야? 1암페어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중국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3분의 5로 가겠죠? 3분의 5면 여기가 3분의 5쯤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1암페어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까이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배웠고 세 번째 시간에 이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이제 웬만한 미분 방정식은 다 풀 수 있는 공략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냐면 다양한 미분 방정식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반복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제일 가장 빨리 이제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스텝 1, 2, 3, 4, 5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종류, 저런 종류를.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가 똑같이 L이 있고 여기가 똑같이 R이 있는데 아까는 여기가 우리가 그냥 상수였죠?
여기가 이제 사인이 들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러면 풀어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L 이퀄 1이라고 주고 얘가 L 이퀄 2라고 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t를 2배 사인 2t 전압이 여기 전압이 2배 사인 2t라고 하는 이런 전압을 줬을 때 우리가 이거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회로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맞아요? R이요. R. 여기가 R이 여기 단위는 옴이 되겠죠? 여기는 헬리가 되겠고 자, 초기 조건은 여기가 0A 자, 그럼 여기가 IT 이렇게 흘릴 때 회로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지? DT분의 DI 더하기 2I는 2배 사인 2T 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거 라플라스 변환 가능한 형태죠? 여기가 상수, 그죠? 그냥 함수. 라플라스 변환 가능한 형태다. 그러면 스텝 2에서 이 라플라스 변환하면 여기가 이 라지 i가 되겠죠? 거기부터 시작하라 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si 마이너스 초기 조건인데 초기 조건 아무것도 0이라고 줬으니까 0, 여기 그냥 마이너스 0이니까 이렇게 안 써도 되겠죠? 이거는 자 2배 사인 2t 라플라스 변환은 뭐지? 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변환은 뭐죠?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s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뭐야? 2니까 4가 되겠고 여기가 2인데 2 곱해주니까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2고 스텝 3는 뭐야? i는 라고 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s 더하기 2 s제곱 플러스 4에 4 이런 꼴이 되겠네요. 맞았죠? 자, 실제적으로 어떤 미분, 여기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끌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산수 문제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산수 문제야. 더 이상 뭐 복잡할 어떤 좀 아무리 복잡해봐야 산수가 틀리는 거지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타입 몇 번이야? 타입 3이에요. 그럼 얘가 타입 3에서는 무조건 외우라 그랬지 이렇게 S제곱 더하기 4에 여기가 AS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거 외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가 S 더하기 2에 여기 어떤 값이 와야 되는데 여기 어떤 값이 와야 되는 걸 어떻게 해줘야 되죠? 똑같이 얘 제외하고 S 대신에 뭐 집어넣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야? 밑에가 8분의 4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오겠죠?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오겠네요. 됐지? 자, 이 다음에 타입 3에서 이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뭐였었죠? 통분을 이제 분자만 씁시다. 분자만 쓰면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AS제곱 더하기 이렇게 될 테니까 2A 더하기 B의 S 더하기 2B 이렇게 쓰면 2분의 1 S제곱 더하기 얘가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더해주면 뭐가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2분의 1 S제곱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얘는 뭐야? 2B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이 4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4랑 같으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는 뭐랑 같아야 돼? 4가 돼야 되죠? 그럼 B는 얼마야? B는 1이고 여기서 얘가 0이 되려면 A는 얼마야?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한번 넣어봐. B 1이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죠? 좀 더. 됐죠?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S제곱 더하기 4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지? 1S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S제곱 더하기 4에 B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2B 나와야 되지? B가 1이니까 근데 얘가 사인 형태죠 지금 사인 형태인데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 4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뭐야? 사인이 만들어지려면 2가 필요하죠? 네, 2분의 1 이렇게 곱해줘야 되지? 그죠? 맞아요? B 이퀄 1이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 되겠죠? S 더하기 2에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얘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 2분의 코사인 2t 얘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 2분의 1 사인 2t 더하기 2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요게 마인 t 이렇게 되겠죠? 됐죠? 됐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전기 회로 시간에 이거 회로 문제 푸는 거 복소수 이용해서 막 푸는 걸로 배웠죠? L은 뭐 J 오메가 L 놓고 그죠? 복소수로 R 놓고 해가지고 이거 전체가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리액턴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걸 배웠죠? 이거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푸는 거하고 이렇게 미분 방정식 푸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요 텀이 달라. 요 텀이 왜 다르냐면 봐봐 이거 t가 쭉 이렇게 t를 이렇게 쭉 증가하면 얘는 계속 사인 진동을 하죠? 얘는 계속 진동하지? 이거는 두 개 합성해보면 계속 진동하는 형태지? 근데 요거는 t가 가면 어떻게 돼? 0으로 가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려줄 때 이거에 대한 특성이 남아있는 데를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값을 가지고 있는 데를 이거를 과도 상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시간이 점점 t가 예를 들어 뭐 한 100초 됐어. 그럼 거의 0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에 대한 영향이 이제 없어진 상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무한대까지를 이걸 정상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회로 시간에 배운 내용들, 복소수를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복소수를 이용하는 거는 이 과도 상태는 몰라요. 얘는 몰라. 오로지 이 정상 상태에 대한 글이에요. 스위치를 닫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때 상태를 계산하는 게 복소수를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거는 초기, 여기서부터 다 모든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회로를 가는 김에 회로 하나를 더 가봅시다. 자, 이번엔 요런 그래프 한번 보여요.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모양 한번 봅시다. 제가 R이고 내가 C고 여기가 2의 T다. 이런 상태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콘덴사가 나타났을 때 콘덴사에 여기가 전류 IT가 흘러 들어가면 여기에 전압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이거 VT가 얘가 C분의 1의 인테그랄 0서부터 T까지 I 타우의 D 타우 이런 적분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맞아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인덕터일 경우는 얘가 LDT분의 DI였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저항이었을 때는 뭐였어요?
RI였잖아. 전압이. 그래서 여기서 준 전압은 이 전압 더하고 이 전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풀릴 수 있냐면, 자, 여기 전압이 얼마야? RI죠? RI고, 더하기 여기 전압이 이거죠? 맞아요? 이거는 뭐야? 준전압 ET다. 자, 미분 방정식 이렇게 세워질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분 방정식은 아니지. 적분이 들어갔으니까 적분 방정식이겠죠? 맞아? 엄밀하게 얘기하면 적분 방정식이에요. 얘 자체는.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해서 적분 푸는 방법 알지? dt분의 di는 si-i0였잖아요. 그러면 인테그랄 idt는 뭐야? s분의 라지 i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만약에 그냥 풀어준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나? r 라지 i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어떻게 나타나? 얘는 s분의 i잖아. 그죠? c가 여기 들어가겠지? 이거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상수다. 이 t가 여기가 어떤 2라고 하는 상수다 라고 가정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s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이 적분 방정식에서는 초기 조건이 있나 없나? 없죠? 적분에 초기 조건 없지. 근데 적분 방정식에서는 미분 방정식보다는 초기 조건이 없으니까 조금 더 풀기가 쉽겠네요. 얘가. 근데 사실은 분모에 s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 계산하면 막 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가 뭐 ss 이거에 따라 좀 다른데, 먼저 여기를 정리할 때 먼저 통분을 먼저 해주고 하세요. 여기를. 그럼 여기 통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CS로 다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RC I 더하기 I 이렇게 되겠죠? 맞아? S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 I 앞에 여기가 S가 빠졌네요. RCS. 자, 요 앞에 그러니까 S에서 제일 높은 차수 요 앞에 요걸로 다시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얘 I를 먼저 다시 뽑아냅시다. I를 뽑아내고, 얘가 요 앞에 거를 다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RC분의 CS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냥 1 나오고, 얘가 R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1S 이렇게 되겠죠? 됐죠? 어떻게 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S분의 2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일로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S에게 똑같이 있네? 이렇게 나눠줘도 되겠지? 됐죠? 그럼 I는 어떻게 돼? I는 S 더하기 RC분의 1 분의 2 곱하기 R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다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려고 봤더니 얘는 그냥 아는 꼴이네, 그죠? 그냥 아는 꼴이지, 꼴 자체가.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얘는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다. 전류는 I, T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T꼴 무한대로 할 때는 어디로 가? T꼴 무한대로 할 때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T꼴 무한대로 할 때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잘 봐봐. T꼴 무한대로 할 때 0이고 0일 때는 얼마야? R분의 2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콘덴서의 성질 중에 처음에 얘가 어떤 충전된 전화가 없을 때, 얘 스위치를 탁 닫았을 때 얘는 어떻게 가죠? 슈트로 보이죠? 맞아요? 일단 슈트된 것처럼 보이잖아.
얘가 쇼트가 되면 여기 전압은 얼마야? R분의 2죠. 전류는 R분의 2죠. 그 다음에 콘덴서 성질 중에 하나가 이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한참 지나면 오픈으로 보이지. 그럼 전류가 얼마겠어? 0이죠? 콘덴사가 그렇잖아요. 콘덴사가 제일 처음에 얘가 비어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전류 흘러 들어가면 얘는 그냥 콘덴서 없는 그냥 전선처럼 보이잖아. 처음에 들어갈 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쭉 차가지고 얘가 전압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콘덴서는 뭘로 보여? 오픈으로 보이죠? 인덕터는 반대지. 아까 인덕터는 처음에 스위치를 딱 닫았을 때는 오픈으로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전류가 쭉 들어가가지고 한참 지나면 얘는 쇼트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인덕터는 반대고. 그러면 콘덴서에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전류가 얼마큼까지 흐르는 거야? 여기 R분의 2까지 흐르는 거지? R분의 2만큼 전류가 이렇게 팍 흘렀다가, 그 다음에 점점 0으로 수렴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저항값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흘러 들어간 전류가 점점 커지겠죠? 그치? 저항값이 작으면. 저항이 크면 작아지겠고. 어쨌거나 얘는 들어가긴 가는데. 그래서 콘덴서 이런 거 충전할 때 여기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회로 같은 거 만들 때 여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위치 그냥 탁 닫잖아요? 스위치 닫는 순간에 이 콘덴서의 충전 전류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 있는 소재가 그 전류가 얘가 쇼트된 것처럼 보여서 망가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러시 커런트다. 그 콘덴서 충전 전압을 그래서 막아주는 여기 저항을 삽입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걸 해요. 근데 미분방지 10%가 금방 알겠지? R분의 막 초기에 딱 알겠죠? 잘 모를 것 같은 내용은 동영상 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충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물리방정식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스프링이 있고, 스프링 K가 있고, 여기 질량 M이 있어요. 자, 이게 몇 차식의 미분방정식 나타날까? 몇 차? 2차식. 왜 그러죠? 여기 에너지 저장 용기가 두 개가 있지. 뭐하고 뭐야? 질량하고 스프링하고. 우리가 어떤 운동 방정식이나 전기 방정식이나 회로 방정식에 미분 방정식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독립되어 있는 에너지 저장 용기가 몇 개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전기 회로의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뭐였어? 인덕터하고 콘덴서죠? 저항은 아니지. 그러면 독립되어 있는 인덕터의 개수와 콘덴서의 개수가 미분 방정식의 차수를 결정하죠. 그래서 콘덴서가 3개 독립된 게 인덕터가 4개다. 그럼 몇 차야? 7차죠? 3 더하기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M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가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몇 차로 나타나겠어? 6차로 나타나겠죠? 맞아요? 에너지 저장 용기의 개수가. 그럼 일단은 요것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에너지 저장 용기의 개수가 몇 개야? 2개. K하고 M하고 2개. 자, M은 무슨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지? 운동 에너지 형태로. M이 어떤 속도로 달리면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2분의 mv 제곱으로. 이 K는 어떤 형태로 저장하고 있죠? 위치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고 있죠. 우리가 회로도 똑같아요. 인덕터는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 전류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콘덴서는 뭘로 저장하고 있어요? 전압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죠? 그럼 L하고 C를 갖다 맞고처럼은 서로 얘가 전압됐다가 전류됐다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가 뭐 어떤 사인이나 이런 판정이 나타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서로 어떤 이렇게 잡아당겼다 이렇게 놓으면은 서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운동 방정식이 나타나게 돼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자, 얘가 요 점을 제로라 그러고
우리가 밑에 이렇게 되는 거를 플러스라고 봅시다. 일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보고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yt라고 합시다. 시간에 따라 움직인 거리를. 그러면 여기에 외부의 힘 F로 얘를 당겼을 때 외부의 F 이렇게 당겼을 때 얘가 yt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여기서 당긴 이 힘하고 여기서 그걸 못 가게 하는 얘를 못 가게 하는 그 힘하고가 딱 평형이 될 때 이 어떤 거리가 결정이 되겠지. 그죠? 얘가 예를 들어 뭐 어떤 힘을 당겼는데 얘가 전혀 힘이 없다 그러면 밑으로 계속 가겠죠? 하지만 얘가 당겼을 때 어느 힘, 이 일로 가는 어느 힘이 딱 마주치는 그 상태에서 정지가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자 봅시다. 얘가 이렇게 힘을 당겼을 때 얘를 못 가게 하려는 이 힘 M에 관련된 건 관성력이죠. F equal MAG 관성력. 그러니까 얘가 M의 A. 근데 이 가속도 A는 Y의 뭐야? 투도트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M의 Y의 투도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스프링에 관련된 힘은 뭐야? F는 KX인데 KY가 되겠죠? 여기서 얘는 KY가 되겠고 F는 바뀌어준 힘은 F고 그럼 결국은 뭐가 되냐면 M의 Y 투도트 더하기 K의 Y는 바뀌어준 힘 F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세워진 미분 방정식, 운동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서 이 가상의 추를 하나 갖고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외부에서 준 힘이 없어. 전혀 없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초기 조건이 그냥 0에 있었어. 그럼 얘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죠? 그냥 외부에서 준 힘도 없고 초기 조건도 없다 그러면 이 솔루션은 해볼 필요 없이 yt는 제로죠.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면 초기 조건 우리가 y 제로만큼 땡겼다가 얘를 탁 놓으면서부터 이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게 스프링에 되어 있는 질량이 있고 얘를 이만큼 땡겼다가 탁 놨어. 그럼 얘 움직이겠죠? 이렇게?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봐. m이 굉장히 크다고 가정해봐. m이 커. 그럼 얘가 빨리 움직일까? 천천히 움직일까? 천천히 움직이겠지? m이 크니까. 얘가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k가 작아요. 이 스프링 콘스턴트 작아. 그럼 얘가 빨리 움직여? 적게 움직여? 스프링이 적으니 힘이 적으니까 땡기는 힘이 적겠지. 더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죠? k가 굉장히 커요. 그럼 얘를 땡겼다 하면 막 빨리 움직이겠지. 그죠? 그 다음 m도 작아. 그럼 더 빨리 움직이겠지. 머릿속에 상상이 가죠? 그리고 얘를 땡겼을 때 y0만큼 땡겼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 위아래가 y0를 벗어날 수 있나 없나? 못 벗어나죠. 외부에 준 힘이 없으면. 그냥 y0만큼만 이렇게 진폭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땡겼다 놨을 때 그 상태를 한번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 초기 조건은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멈췄다가 이렇게 탁 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얘가 2차 미방이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뭐가? y0가 하나 주어져야 되고 y 도트 제로도 주어져야 되죠? 맞아요? 근데 y 도트 제로는 우리가 제로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얘가 y0가 y0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f는 제로라고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my 토트 더하기 ky는 제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 얘가 m에 s제곱 가지 y 빼기 s의 y0 빼기 y 루트의 제로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 k의 라지 y가 되죠? 제로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는 우리가 0으로 줬죠? 맞아요? 그 다음에 m 여기 있으니까 귀찮지? m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 n분의 k 이렇게 되겠네. 양변 나눠주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얘는 그냥 y0고 그러면 얘 정리하면 s제곱의 라지 y 마이너스 y0의 s 더하기 n분의 k의 라지 y는 제로니까 y 없는 얘 넘겨주면 되겠죠?
또 y에 s제곱 더하기 n분의 k는 y0에 s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라지 y는 얼마야? s제곱 더하기 n분의 k에 y0에 s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자, 얘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 얘는 이렇게 코사인이 되고 얘가 yt는 y0 코사인 n분의 k인데 여기 이제 n분의 k가 아니라 루트죠? 왜?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거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가 되겠지? t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거 한번 음미를 해보자. 자, 얘를 y0만큼 땡겼잖아? y0만큼 땡겼다 딱 놓은 거지. 그러면 이거의 코사인의 진폭은 y0가 되는 게 맞죠? 그죠? y0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봐봐. y0만큼 땡겨서 시작을 하죠. 얘를 플러스라 그랬지.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면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가 1이니까 y0 곱하니까 여기가 y0부터 시작을 하죠? y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주기가.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부터 y0만큼 땡겼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폭이 되죠? 이게 딱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한번 봐봐. m이 커졌어. m이 커지면 어떻게 돼? 이 빠르기가 줄어들죠? 천천히 움직이지. 그죠? 그럼 m이 커지면 이 오메가가 작아지죠? 오메가는 뭐야? 각속도지? 각속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천천히 진동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k가 작아졌어. k가 커졌어. 그러니까 m이 커졌어. 그러면 오메가 작아지죠? 그 다음에 k가 커졌어요. 그러면 이 오메가 커지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딱 이게 되지. 위에 이 스프링이 강해지면 빨리 움직이고, 그죠? 스프링 똑같은데 m이 커지면 천천히 움직이지.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딱 음미를 해보니까 아, 이건 맞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됐죠? 자, 조금 지겹지만 딱 한 개만 더 하고 요 강의 마칩시다. 딱 한 개만 더 합시다. 자, 이번에 요회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L, R, C의 회로죠? 그죠? 맞아요? 네. 자, 이거는 일단은 방정식이 몇 차일까? 아니야. 에너지 전장 용기가 몇 개야? 2개잖아. 그죠? 그러면 2차로 나오겠지? 네. 이거 R은 에너지 전장 용기 아니에요. R은 뭐야? 열로 소모하는 소모 장치야. 여기서 얘는 전압으로 저장하고 얘는 전류로 저장하고 서로 전압과 전류를 왔다 주고받고 하는데 R이 없으면 계속 무한히 주고받는 건데 얘가 R이 있기 때문에 R 때문에 사실은 이 주고받으면서 얘가 소모를 해요. 그러면서 영원히 계속되진 않아요. 자, 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미분방정식에 세워보고 라플라스 변화를 해서 이 값에 따른 타입 1, 2, 3, 4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까지만 한번 봅시다. 조금 시간 좀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거 중요한 거니까 그것까지 합시다. 자, 이거 미분방정식 세우면 어떻게 되지? 미분방정식 세우면 자, L dt분의 dr 더하기 ri 더하기 c분의 1는 앞에서 준 거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이거는 라플라스 변화 가능한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바뀌나? L, S, I. 초기 조건 다 제로라고 합시다.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 R, I죠? 맞아요? 얘는 CS분의 I는 얘 그냥 우리가 상수라고 합시다. S분의 2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쪽은 처음에 어떻게 해주라고? 분모를 통분해주라고 했죠? 맞아요? 네. 그러면 CS분의 여기가 CS 곱해주면 어떻게 돼? LCS 제곱 I는 밖으로 빼준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RCS 더하기 1 I 이렇게 되겠지? 는 S분의 2 여기 SS 지울 수 있겠네? 지워지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앞에 S제곱 앞에 이런 개수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 저걸 나눠주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C를 여기로 옮깁시다. 이렇게 C 이렇게 옮깁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겠고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LC로 양변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 S제곱 더하기 LC분의 RC 더하기 LC분의 1에 I는 얘가 LC분의 C2가 L분의 1, 2 결국 I는 뭐가 되냐면 자, S제곱 더하기 LC분의 S 결국에는 R분의 1이네. L분의 R S 네, 얘가 L분의 1 됐어요? 됐죠?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양한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여기가 S가 빠졌죠? S.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1번, L이퀄 2를 넣고 R이퀄 4을 넣고 C를 3분의 1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분모가 어떻게 되지? 분모만 넣었을 때 S제곱 더하기 얘가 뭐가 돼? 4S 더하기 3 이런 형태가 되죠? 분모가. 그 다음 분자는 뭐가 돼? 1이니까 그냥 여기가 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뭐 2도 쓰고 2 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아? 그럼 타입 몇 번이 돼? 타입 1번이죠 그냥. 그럼 얘는 어떤 형태냐면 S 3 1 더하기 맞아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S 더하기 1 S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겠고 요거 요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2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더하기 빼기 2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R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타입 1번으로 해서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L 이퀄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R 이퀄 4를 집어넣고 C 이퀄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떤 걸로 나타나죠? 여기가 S제곱 더하기 4S 더하기 4에 여기가 1 이런 걸로 나타나죠?
얘 타입 몇 번이 됐어? 타입 몇 번? 2번이지. 왜? 얘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잖아. 맞아요? 네. 이게 타입 2번이죠?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풀렸어? 얘가 S 제곱분의 1이 t죠? 그럼 S 플러스 2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붙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억 으로 나타나겠지? 맞아요? 전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줘야 되겠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세 번째가 똑같이 L 이퀄 1 넣고, 그 다음에 R을 제로로 놓고, 그 다음에 C를 뭐 똑같이 4분의 1 놓고. 저렇게 했을 경우는 얘가 어떻게 되지? 여기가 S제곱 더하기 4분의 1 이런 걸로 되죠? 맞아요? 이거는 사인의 코사인이야. 사인 꼴로 나타나죠? 여기서 필요한 건 2지? 2분의 1밖에 해주면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2분의 1 사인 2t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엔 L 이퀄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R을 4를 넣고 C를 5분의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나? S제곱 더하기 4S 더하기 5분의 1 이런 꼴이 되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S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런 꼴이 되죠? 맞아요? 자, 이거는 타입 몇 번이야? 4번이 되죠. 그럼 얘는 어떤 꼴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돼요? S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사인이잖아. 그죠? 앞에 이게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붙고 여기가 뭐가 돼요? 사인 2t가 되는 이런 꼴이 되겠네. 됐죠? 자, 저렇게 지금 2기에 미방이 있어가지고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 RLC를 갖다가 어떻게 줍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완전히 달라지죠? 맞아요? 자, 여기에 이제 뭐 초기 조건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약간 달라지는데, 요 문제하고 이제 아까 운동 방정식에 대한 문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거는 네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